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진입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최근 제조업 주요 산업에서 위기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선진국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조업이 발전해야 하고 최근의 글로벌 동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제조업 퍼스트 무버 전략입니다. 작년에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의 폴 로모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나 앞으로의 어떤 성장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했더니 한국과 같이 저성장 단계에 들어선 나라는 테크놀로지 프론티어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의미가 꼭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부터 시작되는 제도, 법규, 문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저성장 단계를 뚫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술 경계 아니면 산업 성장 경계에 도달한 상황이라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고 이제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선이 아니라 정말 그를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하고 상당히 더디게 진전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생태계 경쟁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기술 혁신, 인재와 아이디어, 산업 생태계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러한 성장 경계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난 30년 혹은 50년 정도의 성장의 근간이었던 제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폴 로모 교수가 얘기한 성장 경계에 도달한 형국인데요. 90년대 제조업의 위기를 너크래커 위기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저가 경쟁력과 일본의 기술 경쟁력을 이제 우리가 중간에 낀 형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2010년 이후 들어서서 신너크래커 위기라는 또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중국이 이제 저가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M&A라든지 아니면 여러 내외의 내수시장 성장 등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였고요. 일본은 기존의 기술력을 더해서 엔저라는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쟁 3국의 이제 같은 경쟁 상태에 들어섰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향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향후에는 최근에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이 제조업 부활 움직임이 있는데 이와 더해져서 이제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제 더욱더 격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큰 변화의 물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제조업 강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타국가에 비해서 빨랐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과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이제 여러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금융 위기를 극복하였는데요. 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지역 클러스터 중심의 제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결국은 지역 클러스터 중심이라는 것이 어떤 고용이나 어떤 내수 부분에서 상당히 실물 경제에 영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여러 선진국에서 제조업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 카운티별로 실물 경기 회복력을 이제 분석한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제조업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카운티의 경기 회복력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조업의 산업 플랫폼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제조업이 어떤 밸류 체인의 핵심 체인으로서 이게 부가가치는 떨어지지만은 전후방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조업의 역할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국은 제조업을 경제 부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여러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리메이킹 아메리카 정책은 이제 오바마 정부가 2012년에 이제 처음으로 발표한 정책인데요. 리쇼어링 정책, 혁신 제조업 정책 이렇게 이제 대표되는데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오프쇼어링, 이제 미국이 생산 분야의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인식하고 미국 기업들이 이제 기획이나 마케팅 이런 쪽에만 이제 고부가 영역에만 집중을 하고 생산 라인을 노동비가 싼 이제 아시아 쪽으로 많이 넘긴 과거에 이제 산업화 사회에 이제 가격을 많이 넘긴 사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리쇼어링 정책이라 해서 생산 기지를 다시 자국 내로 리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제조업 자체가 이제 부가가치는 제조 자체는 부가가치가 떨어지지만은 그 전후방 어떤 연계 산업의 효과가 크고, 그다음 상당히 내수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혁신 제조업 정책입니다. 혁신 기술 아이디어나 스타트업 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측면인데요. 결국은 이제 IT 경쟁력이라는 막강한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업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역시 그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발표를 해서 10대 제조업에 집중 투자를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무서운 것이요. 그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과 이제 비교하는 여러 신문 이제 지상 언론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3년 정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안심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3년이 별로 의미가 없는 수치인 게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무서운 게 막강한 자본력으로 해외 하이테크 기업들을 단번에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내수 시장이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인력이나 시스템이 갖춰졌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3년 차이의 기술 격차는 이렇게 M&A를 통해서 바로 점프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레노버가 IBM 노트북이나 모토로라를 인수한 부분, 화웨이가 블랙베리 인수를 검토하고 있고요. 캠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타이어 업체 피렐리 지분 26% 경영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제 사례들이 보시면은 결국은 자본으로서 기술의 어떤 열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냐면요. 여러 그 이제 선진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모습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리오틴토 같은 경우에는 광산 회사인데요. 이제 그 광산 그 채굴 하는 현장에 여러 센서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사고율도 줄이고 여러 가지 그 장비의 효율화도 추구하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이나 보잉 같은 경우에 HR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겁니다. 이제 그 HR 분야에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냐면요. 이제 개인의 업무의 어떤 스타일이나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까지, 대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그 이제 사이클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부서와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부서 배치 같은데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GE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팩토리를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단순히 디자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인도와 미국의 두 군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 소재 그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GE의 전 사업 영역인 항공, 파워, 오일앤가스, 운송 영역의 모든 제품군을 이 하나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공정 간 스와핑과 실제로 소재가 길을 가면서 어떤 제품으로 나올지 이런 멀티모달 기능이 가능한 스마트 공장을 구현을 해서 모든 제품군을 인도 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동일한 인력과 공간으로 효율과 품질과 혹은 또 생태계 간의 어떤 협력이 가능한 어떤 그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최근에 아니죠.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여기 방문을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는 테크샵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소위 팹랩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조나 어떤 그 생산을 하나의 공정화된 이제 하나의 공용 모듈에서 생산을 하고, 실제로 디자이너나 혹은 제품 기획자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 테크샵에 가서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고가의 생산 장비 혹은 시제품 개발 장비들을 활용해서 자신이 구현한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이제 고객이 유치가 되면은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제조와 생산의 어떤 공용화를 추구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방문을 하고 나서 도도 케이스라는 그 태블릿 PC 케이스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하던 언론 발표에서 이게 도도 케이스라는 건데 이제 그 실리콘밸리 테크샵에 가서 내가 사왔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와 어떤 디자인 이런 기획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누구든 생산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산업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테크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팹랩 형태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좀 개방화된 어떤 생태계가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그 디자인 회사 알레시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디자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이너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외부에서 디자인안을 응모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은 내부 디자이너가 아닌 외부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센트럴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디자인 검토를 진행하고요. 여기서 선정된 디자인안을 자신들이 생산과 마케팅까지 해서 그 로열티를 이제 실제로 원 디자인을 만든 기획자에게 이제 분배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밸류 체인의 어떤 스페셜티를 추구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삼성과 애플이 서비스 기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 최근에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이 약 150억 달러에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그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약 10분의 1을 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애플이 어떤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앱스토어라는 그 소프트웨어 어떤 플랫폼을 개발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로 이 과거에 구축했던 어떤 생태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실리콘밸리 이제 내부의 그 구성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이상하게 자동차 기업들의 R&D 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포드가 작년에 실리콘밸리 연구혁신센터를 건립한 사례도 있는데요. 벤츠, 폭스바겐 등은 과거부터 실리콘밸리 연구소를 이제 실제로 진출을 해서 그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그 어떤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은 결국은 IT 비용이 자동차 생산의 많은 부분, IT 역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기술들을 센싱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기업들이 연구소를 실리콘밸리에 많이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 간의 경쟁 구도가 격화가 될 것이고요. 결국 이 이후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면은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은 결국 사고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보험사들도 상당히 이제 수익이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선진 보험사들인 알리안츠나 AIG 등도 역시 여러 다양한 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이제 보험률 어떤 새로운 책정 방식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조업에서 촉발된 여러 가지 변화가 타 산업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또 자동차 부품 업체가 사고율이 떨어지면은 부품 수리나 교체, 교환 어떤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고율 하락에 대비한 또 중장기 사업 전략을 개편하는 여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한국 제조업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하는 그 챕터를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이게 뭐 감히 결론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그 다양한 영역이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뭐 한마디의 결론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나름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포인트를 한번 잡아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이제 한국의 제조업 퍼스트 펭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퍼스트 무버라는 그 저희 발표했던 제목과 연결이 되는데요.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것이 남극의 여러 펭귄들이 이제 새끼 펭귄들이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다가 이제 좀 이제 커서 이제 내가 한번 독자적으로 먹이를 찾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기가 되면은 여러 그 새끼 펭귄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어떤 이 절벽까지 이제 간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그 바다로 뛰어들지 말지 이제 처음 여행이니까 이제 막 주저주저 하다가 한 마리 펭귄이 딱 뛰어드는 순간 우수수 다 나머지 펭귄들이 뛰어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용기가 있는 퍼스트 펭귄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전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주도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게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뭐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성장통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 부분이 더 이상 추종할 롤모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인더스트리 4.0, 뭐 4차 제조혁명 이런 부분에서도 뭐 독일 따라가야 된다, 뭐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한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충분히 제조업 영역에서는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고요. 우리만의 방식을 어떻게 만들고
실제로 빠르게 시도할 것인가라는 차원의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과거의 산업혁명 이후에 도태되었던 남미나 동유럽 국가들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 하에서 어떻게 또 새로운 포지셔닝, 팔로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서 그 유연하고 합리적인 산업 생태계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산업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문화나 어떤 이런 그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언급하기가 상당히 저도 이제 좀 아쉬운데요. 아무리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봐도 이런 산업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왜곡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어떤 단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를 첫 번째 전략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이제 한국의 기업 문화가 그 보수적이고 관료적이고 안정지향적이고 그다음에 리소스 보유 중심적이다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30년, 50년간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어떤 변화에는 상당히 뒤처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과 애플 제가 삼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두 대비되는 기업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삼성전자는 과거에 이렇게 이제 선진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규모와 효율, 어떤 기술의 개선 전략으로서 차별화를 하였습니다. 애플은 이제 생태계 내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벌어졌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규모, 효율, 점진적 기술 혁신을 위해서 이에 맞는 적합한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공정이나 제품, 기술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 규모의 경제라든지 최적화라든지 효율화라든지 어떻게 빠르게 인재들을 키워가지고 대응을 하고 대응 속도는 사실 우리나라가 워낙 세계에서 이제 우수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를 위해서 또 리소스 투입이나 관리를 최적화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리소스 하에서 최적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막강합니다. 내부 자원 관리나 보안을 철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부의 장벽이 생기고 부서 간 장벽, 기업 간 장벽이 발생하는 이제 나쁜 이제 단점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밸류체인 대부분을 직접 운영하는 수직 계열화라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그 뉴 노멀의 기술 생태계 구축이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사실 말은 거창하지만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기술 공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로우테크 이노베이션, 즉 기반 기술에 대한 혁신, 사회 전반적인 어떤 기반 기술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술 공유라는 측면에서 이제 미국 테슬라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작년에 그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가 이제 언론에다가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무인자동차 기술들을 모두 공개하겠다, 모두 특허를 공개하겠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활용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당연히 그 무인자동차, 전기차라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고 시장을 키우기 위한 어떤 당연히 그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기술이 정말 숨기고 우리 내부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최근에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기술 환경 하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앨런 머스크가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특허 보유와 상관이 없고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어떻게 빨리 끌어오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자신들이 주도적인 시장을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우리 기술을 막 가져다 써도 절대 소송을 걸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그 로열티나 기술료 수익이라는 이제 과거에 막 다양하게 화두가 됐었던 기술 특허 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포기를 하고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공유라는 것이 결국은 사실상의 표준을 확보하고 시장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 주도권을 확보하는 어떤 핵심,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기술을 다 공개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술을 공개하고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기반 기술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혹은 이제 전통의 기업들을 어떻게 생태계 내에서 보존해주고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제조업 레버리지 전략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부가 사회, 그다음에 선진 사회, 뭐 3만 불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그러면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냐? 과거에 사실 이런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서비스업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제 뭐 그런 주장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한 10년 사이에 우리가 서비스업을 주도하는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산업이 생겨났습니까? 사실 일부 뭐 의료라든지 혹은 뭐 교육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비스업도 우리가 선진 어떤 국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조업보다 더욱더 힘이 드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첫 번째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요 선진국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업을 주도하는 고부가 영역들을 상당히 주도를 했습니다.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주도했던 국가들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는 한계가 있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순 순수 서비스업으로 이제 우리가 전환하기보다는 제조업과 연계되어 있는 제조 관련 서비스업 혹은 뭐 지식 기반 서비스업 이런 쪽에 더욱더 확대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고부화 영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엔지니어링 산업이라든지 혹은 뭐 의료 서비스에서도 기술 제조업 기반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순히 서비스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역량인 제조업 역량을 어떻게 서비스업으로 융합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조업이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요, 이제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효과적이었던 성공 방정식을 버리고 뭐 새로운 산업 동력과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고, 인류에서는 다양한 분야, 이제 테크놀로지 프론티어를 뛰어넘는 모든 분야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고 또 이런 펭귄처럼 선구자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